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안정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 와봤더니 남편의 경제적 수준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같은 국적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믿어도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3년 차 이혼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국제 결혼의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상담을 받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국제 결혼에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대한 사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제 결혼에 있어서는요, 다들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의사소통이랑 문화 차이가 큰데요. 한국어를 계속 사용하시던 그런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의사소통만 되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야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노력으로 극복이 되지만 그게 감정이 얽히고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역시나 안 통한다, 문화가 안 맞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혼 사유로 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유인데요. 경제적 기대가 서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결혼 이민 비자로 들어오시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가면 뭔가 안정된 삶이 보장된 것 같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안정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 와봤더니 남편의 경제적 수준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문제들이 한국에 오면 이제 예상과 다른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개받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용직이었다라든지 그래서 결혼 과정에서 알고 있던 정보가 달랐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경제적 기대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너는 체류하지 못할 텐데 하면서 이제 체류를 무기 삼아서 상대방에게 계속 학대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참다 못 참아서 이건 신체 폭력이다 또는 언어 폭력이다 해가지고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폭력이나 인권 침해에 있어서요, 남편분과 그 아내분의 부부관계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부관계를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 응해주지 않더라. 이거 완전히 성관계 거부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나를 성관계 대상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매일매일 막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좀 입증이 어렵거든요. 부부관계를 얼마나 요구했는지 또는 얼마나 이게 자주 부부관계를 했는지 그게 그 당시에는 그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했던 관계인지 아니면 이게 강제적으로 이제 했던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증거를 참 남겨두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어야만 서로 자기의 주장을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거를 남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대화 내용에서 당신 언제도 그렇게 강제로 하려고 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왜 지금 몇 달간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거냐 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내용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입증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혼인이 진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죠. 한국 남편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한국에 와서 진정한 내 배우자로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결혼 비자에 대해서 동의하고 한국에 와봤더니 입국하고 나서 완전히 뭐 태도가 돌변을 한다든지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정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생활비로 사용된 게 아니고 해외로 이렇게 돈이 간 정황이 계속 발견된다든지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이다 보니 가족들 간의 갈등이 많아요. 뭐 시어머니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말하자면 친정은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본인이 믿고 의지할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을 대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로 선임되는데도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같은 국적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믿어도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모든 걸 이제 의지하시고 사건은 좋게 마무리가 됐지만 한국인들에게 당하신 게 있으시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한국인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립돼 있다 보니까 나는 뭔가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혼을 결심을 하고 이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협의 이혼이 또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제 결혼의 이혼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 내국인들 사이의 이혼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적용 법률이 한국 법률인지 아니면 상대방 법률인지 아니면 이 소장을 해외로 송달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혼이 어떤 사유로 확정이 됐는지에 따라서 지금 뭐 F6 결혼 이민 비자 체류가 연장이 될 수 있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제 이혼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체류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제 결혼의 이혼의 경우에는요,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이혼을 결심하고 나는 애 데리고 뭐 베트남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겠다. 그럼 한국에 있는 아내나 남편의 경우에는 애를 베트남으로 데려가서 면접 교섭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결혼의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으로도 많이 성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의 경우에도 뭐 다른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혼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그런 체류 문제까지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소장을 해외로 또 송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잘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귀책 사유가 없다면, 나는 이혼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기각을 구하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국제 결혼에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왜 결정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실제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외국에서 이제 결혼하시고 국내 혼인신고를 하시고 또 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이제 생각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